어떤 글이든 마음을 보호하는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 안에서 시작되며 당신의 마음, 생각, 행동이 영원한 원칙들과 일치할 때 나타납니다. 시편 128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식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존중하고 마음을 보호하며 의도적으로 일하고 관계에서 평화를 가꿀 때 당신은 번영을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 움직이는 번영 그 자체가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계속하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는 당신의 다음 단계입니다. 지혜라는 이 퍼즐의 새로운 조각이 당신의 이야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의 깊게 시청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비디오에서 당신은 지금보다 1%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끊임없는 진화.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아래에 있는 감사합니다 버튼으로 채널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깊이 있고 진실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돕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 여정을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을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성장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당신은 댓글 우선권, 비디오 조기 시청, 그리고 독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와 풍요를 바라는 사람이 많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수확을 원하지만 씨앗을 심기 위해 손을 더럽히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한 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돈, 노력, 그리고 목적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실용적인 부의 공식입니다. 요즘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기 전에 얻기를 원합니다. 심기 전에 받기를 원합니다.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부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당신의 작업에 대한 감정적, 영적인 참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친애하는 친구여, 그 당시의 저항 때문에 내가 내 책에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일찍이 신문을 팔고 석탄 광산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할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더러워진 손, 굳은 살, 쉬지 않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땀으로 얻은 결과를 볼 때 느끼는 만족감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느 겨울날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집집마다 신문을 배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신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집에 있어야지. 그러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손으로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그날 이후로 2년 동안 제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주는 의식적인 행동에 보답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도와 존엄성,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남을 위해 일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당신이 직접 만들고 결정하고 실행한 것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어떤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이 공로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의 창의력이 얼마나 자주 무시당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꿈을 포기했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이를 확증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업, 프로젝트, 예술, 강좌 등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 자존감, 심지어 장수를 누립니다. 이것은 성취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성공이 오기 전에도 당신을 평화롭게 잠들게 하고 활기차게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아니면 오직 그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작업하기 시작할 때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은 자랍니다. 그것은 번성합니다. 그것은 번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성공 철학에 대한 첫 번째 실용 강좌를 출판했을 때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매일 밤 헌신했던 시간, 제가 준비했던 모든 수업은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먹여 살렸습니다. 저는 돈으로가 아니라 에너지, 확신, 그리고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내적으로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더 현재적인 예를 원하십니까? 매담 씨 제이 워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녀는 가난한 흑인 기독교 여성이었는데 집에서 직접 만든 미용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자신의 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를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수성가하여 미국 최초의 여성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부를 믿음, 정직한 노동, 그리고 인내에 돌렸습니다. 그녀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었지만 시편 128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살았습니다. 이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명령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21일 동안 매일 30분을 당신의 것, 계획, 프로젝트, 연구, 제품, 아이디어에 전념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일하십시오. 손을 사용하십시오. 쓰고, 기록하고, 만들고, 조립하고, 팔고, 생산하십시오. 21일이 끝났을 때 당신이 만든 것을 보고 새로운 행복을 맛보기 시작했는지 저에게 말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직접 심은 것을 거두는 것보다 더 큰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번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은 평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탱되는 노력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손으로 일하십시오. 당신은 한 사람의 재정 상태가 종종 가장 친밀한 관계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끊임없는 싸움, 결혼 생활에서의 불화, 상호 존중의 부족, 또는 감정적인 냉기가 있을 때 삶이 단순히 멈춰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일하고 노력하지만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12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내 집 안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식들은 내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안녕, 건강, 생산성, 그리고 당신의 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번영의 영적, 정신적 원칙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중요한 사업가들이 결혼 생활이 파탄나면서 내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집안의 화합을 잃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자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와 교제, 그리고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다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정 속에서 쉬는 마음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더 확고한 결정, 더 용감한 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미 이것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대화의 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공중의 긴장감, 한때 따뜻했던 곳에 흐르는 차가운 거리감, 그리고 비록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마치 세상이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에너지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중요한 출판사와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 중 하나를 맺기 직전이었을 때 가족 중 한 사람과 깊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작고 심지어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논리는 정리되지 않았으며 저는 감정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 유대감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정돈되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해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장을 썼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씻겨지고 정화되고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의 제안은 열렬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축복은 제가 무시했던 감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영혼이 분열된 채 번영을 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축복을 구하면서도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거나 경멸하거나 당신과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에게 참을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은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포도나무가 당신의 집 옆에서 꽃을 피울 때 시작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원하십니까?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조화로운 관계를 가진 커플은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구축할 가능성이 60%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감정적 지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동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원칙은 당신의 삶에서 친밀한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부모, 형제자매, 자녀, 진정한 친구. 당신의 집의 에너지는 깨끗해야 합니다. 집에 평화가 있으면 마음에 명료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명료함이 있으면 삶에 부가 따릅니다. 간호학을 혁신하고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같은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집에서 가꾼 감정적 평온함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균형이 모든 외부적 성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적 압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몇 번이나 폭발했습니까? 돈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과 몇 번이나 멀어졌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조금 더 상호 이해가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 저는 당신을 판단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오늘부터 이 환경을 회복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토록 추구하는 번영이 마침내 들어올 공간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연결이 끊어진 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배우자, 아버지, 자녀, 친구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메시지를 작성하십시오. 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십시오. 소홀히 했던 것을 인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박에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꽃을 피울 때 수확은 풍성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확하기 위해, 웃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에 앉아 진정한 성공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